말로만 듣던 압수수색을 소환 조사도 없이 퇴근 날 때 갑자기 들이닥쳐서 경찰 4명이 수사관 4명이죠. 그래서 식구들이 있는데 그때가 몇 시쯤이었어요? 9시 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밤 9시에 예. 밤 9시에 갑자기 들이닥쳐서 퇴근하고 제 기억에는 30초나 1분 됐을까? 미리 잠복하고 있었네. 그러네요. 딱 들어서 주차하고 들어오는 걸 아마 지켜본 모양이에요.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가짜 이력 때문에 고소까지 당하고 본인도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수사는 계속 하지 않고 그래서 왜 국민한테 안 알려주지? 왜 수사는 안 하지? 그래서 그냥 수사라고 촉구하는 의미로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현수막을 걸거나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나온 상태였어요. 예. 그러면 공직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국민의 알 권리를 촉구한 건데 이것이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름! 오늘 특집 방송 윤석열 당선자가 먼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 이 촛불 시민 압수수색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요즘에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했고 어저께는 인천경찰청을 찾아가서 항의 방문한 압수수색한 그런 일 때문에 오늘 그 당사자분이 나오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에 사는 이성복입니다. 지금 어저께 경찰청 항의 방문에도 같이 동행하고 이랬는데 인천 부평갑 우리 인천 부평갑의 이성만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광명을의 양기대 의원님이 항의 방문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성만 의원님 같은 경우에 항의 방문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이성복 선생님이 사는 곳이 이성만 의원님하고 같은 지역구예요. 네. 이름이 마침 공교롭게도 성자 돌림이어가지고 형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형제는 아니시죠? 어제 그 같은 지역구에 주민이 피해를 입으시니까 이제 직접 쫓아간 거죠. 인천 경찰청으로. 그리고 인천 그 중부경찰서에서 그 압수수색을 했죠. 중부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중부경찰서 서장에게는 항의 전화를 또 하고 인천 경찰청에다가는 직접 또 찾아가셨어요. 양기대 의원님하고. 그래서 양기대 의원님 같은 경우에 이제 행안위 소속인 거고 그리고 이제 이성만 의원님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역구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좀 가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이성복 선생님께서는 지금 현수막을 게시한 그 이유 또 그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그럼 지난 대선 때 현수막을 인천 지역에 몇 개나 걸고 걸기 시작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예. 국민이 뭘 알고 싶은 게 있다면 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에도 나와 있는 얘기 같은데 근데 누구는 뭐 하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누구는 조금만 저기에도 강제 수사까지 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김건희 씨는 허위 경력 가짜 이력 때문에 고소까지 당하고 본인도 인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사는 계속 하지 않고 그래서 왜 국민한테 안 알려주지? 왜 수사는 안 하지? 그래서 그냥 수사라고 촉구하는 의미로서 국민의 권리를 주장한 것입니다. 네, 그렇죠. 뭐 지금 경찰에서는 대선기관에 그걸 걸어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했는데 사실은 그 김건희 씨 스스로도 인정한 거잖아요. 허위 학력이나 이런 거.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 수사라는 건 팩트에 의한 거거든 말이에요. 선거운동 그거에 상관없이 알 권리를 주장한 거였고 수사를 촉구하는 것은 당연히 알 권리 주장할 수 있는 거라서 그리고 그때 워낙 그 선거법에 대해서 얘기도 뭐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그 YTN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에 관해서 현수막을 걸거나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이 나온 상태였어요. 그러면 공직선거법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국민의 알 권리를 촉구한 건데 이것이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황들 보면은 우리 이제 저쪽에 윤석열 지지자들은 뻑하면 고발을 잘해요.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압수수색을 하지 않아요. 어저께는 경기도청 그것도 이제 저쪽 윤석열
윤석열 지지자들이 고발건을 가지고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우리 집 사람들은 너무 착해갖고 고발을 않는 것 같아. 지나가다 불의한 일이 있으면 119로 신고를 하면 거기서 나오거든. 나오면은 거기서 사건 접수 받아가지고 그게 고발이 되는 건데 막 유튜브나 어떤 카톡에서는 누가 가짜뉴스 한다 잘못한다 하는데 그 고발을 않기 때문에 쟤들은 피해를 안 입어요. 그래서 지금 그 현수막을 보고 어떻게 고발이 들어갔다고 알고 계세요? 어떤 시민의 제보에 의해 선관위에 제보를 했고 선관위에서 이것을 수사 의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선관위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거나 네. 그렇지도 않고 자기네가 선거법 위반에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거든요. 네. 예. 그런 사안을 가지고 경고도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 의뢰를 한다는 건 나는 선관위가 각 지역별로 많이 있고 중앙선관위도 있는데 통일성도 없이 중앙선관위에서는 상관없다고 하는데 인천 부평선관위에서는 수사 의뢰를 하고 도대체 선관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참 유감입니다. 그 부분은. 현수막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정확하게? 김건희 허위 경력 가짜 이력 즉각 수사하라. 네. 이 내용입니다. 김건희 허위 경력, 가짜 가짜 학력 이력. 즉각 수사하라. 수사 촉구 내용입니다. 네네. 그러면 일반 개인이 현수막을 게시를 하는거나 저희 서울의 소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수없이 많이 떠들었거든요. 김건희에 대해서, 최은순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범죄 혐의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수사하라고 그 얘기를 수십 번 더 수백 번 더 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언론이다 보니 저희한테는 지금 상황이나 이런 걸 보고 나중에 압수수색이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 힘없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만만하게 보고 겁주는 어떤 그런 의도나 이런 부분들 그런 차원에서 미리 지금 선수를 치면서 들어간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네. 아니 헌법에 보면 주권자는 국민인데 언론사도 국민이고 일반 개인도 국민인데 개인을 어떻게 보길래 개인한테 이렇게 형태들을 저지르는지 참 그게 궁금합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김건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희 서울의 소리 녹취록에서도 이제 공개를 했지만 내가 정권을 잡으면 경찰은 뭐 알아서 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지시를 했다라기보다는 알아서 기는 그런 차원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예. 근데 그보다 더 공교롭게도 인천지검장이 이두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압수수색은 경찰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어요. 검찰 쪽에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면 검찰이 이제 판사한테 그걸 발부받는 그런 수순인데 그 이두봉이 있는 인천에서 이게 맨 처음 시작했다는 게 징조가 좋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 문제는 사실은 처음부터 돌아가서 아주 간단한 두 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네. 불법이 아닌 것이라고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걸었어요. 아니라고 해놓고 걸었어요. 네. 그것도 선관위가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이게 가장 큰 거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현수막은 아까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이 걸렸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은 하나도 안 건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국민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가 대단히 좀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좀 부각이 돼야 되지 않나. 아울러서 이렇게 저들이 압수수색까지 하는 저는 현수막 걸어서 압수수색 당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그러면 이것은 의도가 뭐겠는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일반 국민들을 탄압하는 거네. 왜 탄압하지? 그것도 특정 사람들만. 자기들의 입맛에 맞으면 건드리지도 않고 입맛에 안 맞으면 탄압하고 이 큰 세 가지가 큰 핵심이지 않을까. 네. 아까 저기 압수수색 그 2명이라고 그랬는데 정확하게는 3명인 거죠? 3사람인 거죠? 예. 그 현수막 제작하신 분까지. 제작업체도 들어갔어요. 네. 네. 야 너무했다. 현수막 제작업체가 뭔 죄가 있다고. 그분은 이제 돈 받고 한 것뿐인데. 예. 작년 21년 연말이죠. 12월 31일 날 걸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이후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1월 한 중순 정도 됐을 거예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 소환 조사 나왔다고. 현수막 제작하신 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그러죠. 네.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가 들려서 가서 제가 의뢰한 거 그때 카톡으로 주고 받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의뢰한 것에 대해서 진술하고 왔다고 네.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경찰에 가서 이렇게 소환 조사 받는 자체를. 네. 그분도 이제 처음일 거니까. 예.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한 보름에서 한 20일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월 초 정도 초중순으로 기억을 하는데 또 전화가 왔었어요. 압수수색 나와서 휴대폰 압수해 갔다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날벼락이죠. 근데 그분이 받은 그 압수수색영장을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뭐라 좀 많이 본 이름인데 피의자 제 이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피의자 하는 건 지들 마음이니까 해도 좋은데 원질이나 주든가. 분명히 처음에 그 사람을 소환했을 때 제가 시켰다고 그분이 다 발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피의자를 만들었으면 저한테 뭐 통보를 하던가 조사받으러 오라던가 이런 말은 이런 도 없었고요. 그로부터 선거 끝나고 지금 선거 끝나고 꽤 됐죠. 한 20 지금에서 갑자기 네. 소환 조사도 없이 며칠 전에 퇴근할 때 갑자기 들이닥쳐서 경찰 4명이 수사관 4명이죠. 네. 와서 식구들이 있는데 그때가 몇 시쯤이었어요? 9시 경으로 기억을 합니다. 밤 9시에 예. 밤 어, 9시에 얼마나 갑자기 놀랐을까. 들이닥쳐서 퇴근하고 제 기억에는 네. 30초나 1분 됐을까? 미리 잠복하고 있었네요. 그러네요. 딱 들어와서 주차하고 들어오는 걸 아마 지켜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옷도 안 벗고 벗으려고 하는데 이제 들이닥친 거거든요. 갑자기 압수수색. 예. 예. 그래서 압수수색 해가지고 압수수색 들이닥쳐서 뭐뭐를 압수해 갔나요? 관련된 것을 압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휴대폰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현수막에 관련된 무슨 뭐 자료가 있거나 뭐가 있거나 수첩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건 집안에서는 하나도 안 나왔고 네. 2차로 차량으로 갔습니다. 차량으로 가서 차량을 압수수색했는데 그때 제가 제작했던 현수막이 하나 있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라는 현수막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또 왜 가져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걸리나?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면 안 됩니까? 어차피 우리가 대통령을 누가 됐든 만드는 건데 거기에 특정인이 명시된 건 아니었잖아요. 전혀 없습니다. 뭐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나 전혀 뭐 없습니다. 심상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시된 건 아니었기 아니죠. 때문에 그건 이재명이 들어가도 불법이 아니에요. 내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건 불법도 아니에요. 네. 걸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문과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만들겠습니다. 그때 양 끝에 환영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저건 또 왜 가져갈까? 가져간다는데 뭐 제가 힘이 있어야죠. 가져가나 보다. 그래서 그때 가족들 되게 좀 당황했고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듣던 압수수색을 생애 처음으로 압수수색 당하신 거죠? 예, 생애 처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수사가 검찰에서 이렇게 지시했나 봐요. 일망타진해라. 옛날 간첩 조직 만들듯이 해서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거기에서 카톡으로 누구누구 뭐 현수막 이 얘기 한 사람들 모조리 잡아서 뽐보기를 보여줘라. 10명이고 20명이고 해서 전부 어떤 대단한 범죄 조직으로 만들어서 가라. 정치의 문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거든요. 민주공화국은 다른 게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이것 좀 잘 운영해줘 하고 대통령을 뽑던 사람들을 정치하는 사람을 뽑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국민의 나라의 주인이 국민의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모든 일들이 발생하지 않나 싶고요. 말을 안 들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하루아침에 다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국민의 힘을 보여줘야 되는데 현재의 문제는 정치를 이렇게 만들어 온 건 국민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렇지만 허울은 국민이 뽑아준 사람들의 아주 안 좋은 작태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그 국민의 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억압받는 것 그리고 국민들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앞장서서 항상 언론으로서 취재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서울의 소리에 같이 방송을 하게 돼서 너무 좀 영광스럽고요.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보다 깨어있는 시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듯이 앞으로도 각자가 외롭지 않으니까 항상 옆에는 동지들이 있으니까 힘내시고 또 서울의 소리를 중심으로 해서 다 같이 힘을 내서 이 나라를 멋지게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 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선의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